극한에 대한 얘기. 자, 뭐 철저하게 오늘 수업은 이론 수업이 이미 다 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재 중심적으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자, 조금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떤 함수 하나가 뭐 마음대로 생겼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함수 하나가 생겼고 이 함수의 이름을 y는 fx라는 이름으로 한번 쌤이 불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 그러니까 x값이 x축이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뭐를 해서 뭐 a라고 한번 불러 봅시다. 이게 a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수에서 딱딱딱딱 지정이 돼서 만나는 요 점 딱 생기겠죠. 요 점이 생기고 요걸 b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아주 뭐 아무런 고민 없이 불러왔던 게 있죠. f에다 a를 집어넣으면 b가 된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b라는 값을 정확하게 a를 집어넣었을 때 얻은 값이니까 이걸 우리가 함수값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한 발 더 나가서 뭐 요런 멘트를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네. 요 함수값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정확하게 x좌표 a를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정확한 y좌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사값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참값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수업에서 궁금해해야 될 건 이 a를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y 값이 얼마냐 요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a보다 살짝 앞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까운 a 앞의 값 그리고 a보다 살짝 뒤에 뭐 요만큼 정말로 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a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숫자로 나타내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001 뭐 요 정도 또 뭐 0.99999 요 정도 요 정도의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y값 그러니까 그 정도의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이 y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해 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a를 집어넣어서 얻어지는 값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잖니? 근데 정확한 a값이 아니고 a의 근처에 있는 값을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y값 이걸 이제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a의 근처에 있는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a에 가까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하나밖에 없어. 뭐 a. 얼마 맞죠? 그러니까 뭐 0.9999999 또는 뭐 1.000000001 뭐 이런 느낌밖에 없지 않니? 근데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극한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 극한은 소위 말해서 달려가는 방향을 지칭합니다. 방향. 야, 그 방향으로 한없이 가봐 또는 무슨 방향으로 가봐. 그리고 약간 조금 심화를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목적지가 여긴데 이 목적지가 여긴데 걸어가는 사람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는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먼저 도착하는 값이 있고 더 천천히 도착하는 값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기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A점이 여기 있으니까 A점에 한없이 가깝게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A보다 살짝 적은 쪽, 그러니까 A보다 적은 쪽에서 가깝게 가는 거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죠?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A라는 점을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가 A의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우극한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리미트 x가 a에 다가간다. 근데 a의 왼쪽에서 다가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살짝 붙여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x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오른쪽 플러스를 붙일 거야. 그리고 f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표현법입니다.
그럼 그때의 그 극한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보세요. 왼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그것의 y값이 쭉 하고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점점점 그 y값이 뭐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니? 점점점 b라는 값에 가까워져 갑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쭉 오면 저게 y값이 점점 여기 내려오겠죠. 그지? x값이 이쪽에서 x값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그 y값은 이쪽에서 계속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b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때 왼쪽에서 a보다 왼쪽에서 극한을 보냈을 때 다가가는 y값이 b가 되어지고 오른쪽에서 보냈을 때 다가가는 y값도 뭐가 되어지니? b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는 거야. 좌극한 값이 b이고 우극한 값이 b이다. 그런데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같으니 우리는 굳이 얘를 이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나눌 필요 없이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값은 이제 b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말이야. 지금 이 그림을 조그만 선생님이 다르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자, 이제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은 벌써 어떤 느낌일지가 이제 감이 왔을 거야.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요 느낌에서 우리가 쌤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오셨다가 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또 그래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돼 있는 이제 뭐 좀 더 편하게 2라고 한번 써볼게. 자, 2라고 써보고 자, 여기에 이제 요렇게 빵꾸를 뚫어놓고 여기도 이렇게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가 쭉 올라가서 요 정도에 딱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채워놨더니 자, 얘가 2가 맞아서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있죠. 요 점을 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딱딱딱딱 가서 여기를 2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3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여전히 y는 fx다 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이제 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질문? f2 값이라는 함수 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설 때 2의 왼쪽에서 다가간 fx 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다시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fx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내가 지금 쓸 수 있다 그러면 초반에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f2 값은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f2 값은 x 값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꽝 하고 찍힌 참값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함수 값입니다. 2의 자극한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x가 2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y 값은 슉 해서 이렇게 다가오죠. 그죠? 그러니까 2가 되긴 되는데 사실은 2보다 살짝 큰 값입니다. 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y값은 2보다 살짝 큰 값이죠. 그럼 답을 여기다가 2보다 살짝 큰 값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쓰겠냐고요. 살짝 큰 값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안 쓰겠죠. 자, 어차피 극한은 뭐를 의미하죠? 방향성을 의미하니까 얘는 점점점 뭐에 가까워져 갑니까? 2에 가까워져 갑니다. 하지만 느낌적으로 얘가 2보다 살짝 크다라는 느낌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자, 2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럼 얘가 또 이제 y값이 슉 하고 와서 y값이 1에 가까워져 가겠죠. 그래서 방향성은 1에 가까워져 가고 마음속으로는 1보다 살짝 큰 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2의 좌극한 값은 2가 되고 2의 우극한 값은 1이 되어져서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아까와는 다르게 다른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2에 대한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굉장히 뭐 간단한 설명 두 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설명 두 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단원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겠니? 그래서 뭐 눈만 뜨고 있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풀 때 놓친 부분들이 좀 생기겠죠. 어떤 부분을 놓치냐? 봐봐. 사실은 굉장히 약하게 얘기했지만 2뿔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 1뿔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 요게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x가 2의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y값이 점점 y값이 2에 가까워져 가는 건 맞는데 요거 대 값은 2보다 큰 값이다.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봐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해봐.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해봐. 자, 만약에 선생님이 리미트,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리미트 이렇게 쓸 거야. 리미트 x가 2보다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가우스 fx의 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2의 왼쪽에서 다가가면 자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거 대 y값은 뭐가 된다고? 2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값은 2가 되는데 사실은 2보다 살짝 큰 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값이야? 2.000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대 가우스를 붙이면 왼쪽 정수니까 뭐가 되니? 2가 되어지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극한을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저런 느낌을 꼭 살려놓고 있으라고. 아시겠지? 함수값은 참값이지만 극한값은 근사값이야. 알겠죠? 딱 그 값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살짝 큰 값, 살짝 작은 값이다. 이런 느낌을 반드시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하나 봐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볼 일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 한번 보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 자체가 요런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 예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사실은 여기 수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동호명이 한번 쳐보세요. 이 수렴이라는 거는 극한이 하나의 값으로 딱 하고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극한이 하나의 값으로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르고 이 발산이라는 건 뭐냐면 극한값이 한없이 커져가거나 한없이 작아져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한번 그려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극한과 자극한 자 요것도 이제 한번 봐 놓으십시오. 우극한과 자극한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이해되죠? 우극한 자극한 여기도 내가 우극한 자극한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그 밑에 이제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 봐봐. K가 곱해진 건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K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뿔마가 되어 있는 건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뿔마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나누어 쓸 수 있다. 근데 특이하지. 곱하기도 분리가 가능하고 나누기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두 가지에 강력하게 밑줄을 그어 놓읍시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밑줄을 그어봐. 여기 이 다섯 가지의 성질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 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요만큼을 밑줄을 딱 그으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수렴할 때만 이런 성질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 오른쪽 5번에 보시면 보세요. 5번에 보시면 자 이게 나누기도 분리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단자 부분에 밑줄 그으세요. 여기 밑줄 그으세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자 한번 내려와 보실래요? 자 보세요.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자 요런 얘기를 갖고 선생님이 이제 수렴과 발산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직선 뒤에 있는 함수 2x-1의 직선을 그리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그다음에 x절편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는 요게 지금 2x-1이라는 직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x를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보내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딱 여기다 보내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면 y값은 점점점 이렇게 올라와서 a에 가까워져 가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에서 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가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 하나로 띵 하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으로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수렴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니네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아니 선생님 그럼 내가 극한값을 조사할 때 항상 뒤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야 될 필요성을 던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누지 않고도 답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경우가 자 이처럼 뒤에 있는 형태의 함수가 다항함수 버전일 때 이 다항함수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항함수라는 거는 x의 제곱이라든지 x의 3제곱이라든지 뭐 2x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이 다항함수는 내가 1차 직선을 그리던 포물선을 그리던 3차 함수를 그리던 다항함수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특정한 한 점에서 극한을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서 구해봤자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값 무슨 값이 나옵니까? 함수값이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어떠한 문제를 딱 만났는데 그 뒤에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임을 보면 다항함수이다라는 걸 보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였지만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구하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얻어지는 값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도 이제 3을 대입해서 답이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뒤에가 이렇게 무리함수라면 보세요. 무리함수는 그림을 그리면 1,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루트 안 그러니까 x마 1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뒤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극한값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도 자극한 우극한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이때도 대입해서 얻은 값 1 이게 답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루트가 있는 거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물음을 물어보면 그때도 그냥 대입해서 얻어진 값이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다 한번 써봐. 자 여기가 루트 x마 1값이 있는데 자 보세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는 봐봐 선생님 요거 대입해서 답을 하면 되잖아요. 이건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루트는 보다시피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왼쪽에 있는 극한값을 물어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값을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다음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보세요. 자 분수함수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분수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분수함수를 만나잖아. 분수함수를 만나면 이 분수함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점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점에서는 다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봐봐 여기 x가 0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0을 대입한다고 해서 분모가 0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여기 x 플러스 2니까 맞지? 그냥 그럴 때는 0을 대입해서 얻어진 값 2분의 1이 그대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극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 아니 선생님 극한을 구할 때 우극한 자극한 나누어서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 거라며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우극한 자극한 나누지 말라고 합니까?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항함수일 때 나누지 말고 그냥 대입하란 말이야. 알겠지? 루트가 있을 때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그 x값에 대해서는 그냥 대입해서 얻으란 말이야. 분수함수일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대입해 놓은 값이 답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자 봐. 다시 밑에 거 또 보자. 자 보세요. 자 요런 것들을 지금 쌤이 교재 중심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 니네한테 풀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봐봐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봐봐. 진짜 문제가 발생했지. 이게 0이 들어가면 0분의 1이 되어집니다.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자 이제 기호적인 보충 설명 좀 할게.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도 있고 이거의 개념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요건 무한대 되겠습니까? 얘는 무한소. 무한대는 무슨 얘기냐면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 거기다 씁니다.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한소는 한없이 작아져가는 상태입니다. 작아져가는 상태.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고. 무한소도 숫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상태입니다. 상태. 계속 커져가는 상태. 무한대. 계속 작아져가는 상태. 무한소.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도 있고 음의 무한대도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무한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아지는데 0보다 살짝 큰 값에서 작은 쪽으로 오는 그러한 형태의 무한소도 있을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져가는 값은 음수인 무한소도 있을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무한대 분의 숫자를 위에다 쓴다고 하면 자, 예를 들면 무한대 분의 100 이거 얼마겠습니까? 0이 되겠죠. 무한대 분의 100 100이라는 숫자를 아주 큰 커져가고 있는 상태로 나누면 다시 말하면 봐봐. 수박 한 통을 전 인구가 나눠 먹는다고 하면 한 사람당 먹는 양은 뭐에 가까워져 가겠니? 거의 뭐 안 받은 거하고 똑같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무한소분의 무한소분의 숫자는 뭐가 되겠냐? 이건 반대로 무한대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둘 다 모두 0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무한소분의 1과 무한소분의 마이너스 1은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에 숫자 1은 꼭 1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100이 돼도 마찬가지 1000이 돼도 마찬가지 뭐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어떤 숫자가 와도 그 숫자를 무한대로 나누거나 무한소로 나누면 저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거기다가 딱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한소분의 1이 됐으니까 이거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 극한값이 무한대이다 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한대라고 딱 답을 써놓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얘 보십시오. x가 1로 가십니다. 1로 갔죠? 1로 가시게 되면 얘는 0분의 마이너스 1이 되어지시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며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 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다 보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밑에 거 보세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를 딱 집어넣으면 무한대에서 3을 뺀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한대지. 아주 커져가는 상태에서 숫자를 빼봤자 항상 무한대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자, 얘도 보세요. 자, 무한대의 제곱이죠.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한대입니다. 아니 선생님 무한대를 제곱했으니까 무한대를 좀 더 크게 써주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무한대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로 간다. 자, 의미가 있습니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뭐가 된다 그랬죠? 0이 된다고 했죠. 맞아 안 맞아? 자,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잘 보세요. 2가 이렇게 있고 플러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0이 되니까 2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0은 0인데 0보다 살짝 적은 값이고요. 2는 2인데 2보다 살짝 적은 값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요만큼의 값이 0은 0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0.0000000000000000000 얼마입니다. 근데 2에서 살짝 깎아 먹었으니까 2보다 살짝 적은 값이 되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정확하게는 1.99999999 얼마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극한이라고 했죠. 이 느낌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절대값 문제를 풀거나 가우스 문제를 풀거나 또는 합성함수를 풀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저거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이따가 막 헷갈려. 알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라는 건 방향성이 2로 가고 0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궁극적인 방향성은 2나 0이 맞지만 그 2보다 살짝 큰 쪽에서 왔냐 살짝 작은 쪽에서 왔냐 이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극한은 그 방향성이 그리고 어디에서 왔냐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다시. 자, 이제 방금 선생님이 말한 그 얘기가 자, 문제로 바로 나오는 이제 그 구조물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왜 그게 이제 문제로 바로 나오냐면 x가 0으로 다가서고 있죠. 지금 x가 0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그 옆에 0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면 이 x값은 0보다 큰 겁니까? 0보다 작은 겁니까? x값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죠. 0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 안에서 저 부호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저 절대값을 해체하고 나올 때 뭐가 돼야 되겠니? 리미트 x가 0보다 적은 쪽에서 왔으니까 여기가 그냥 x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x가 돼서 쟤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자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채연 리미트 x가 0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른쪽. x분의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x라고 쓰는 겁니다. 약분하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x가 가지고 있는 값이 극한이라는 놈은 참 희한한 놈이야. x 화살표 0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x가 0이 아니야. 0보다 살짝 크냐 0보다 살짝 적냐 이거를 항상 나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죠? 자 보세요.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네. 자 답을 한번 써놔 보세요. 자 이미 책에 답이 써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자 1번부터 6번까지 답을 하나 써놓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답을 쭉 한번 써봐. 자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답을 한번 쭉 써놔 보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틀려도 되니까 마음대로 써봐. 자 5초. 자 멈춰봅니다. 이거 보세요. 자 아직 요게 답이 제대로 안 써졌다. 그럼 잘 들으셔야 되겠지. 여기에 보시면 x가 어디로 간다고 돼 있니? 마이너스 2 뒤에 플러스가 가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다가설 건데 그거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x값이 이렇게 올 때 실질적으로 y값은 쭉 하고 내려오고 있네. 그래서 y값이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가죠. 그래서 얘는 0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오게 되면 자 이렇게 오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오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얘가 또 y값이 쭉 내려와서 궁극적으로는 얼마에 가까워져 가니? y값이 2에 가까워져 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0뿔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쭉 내려오셔서 y값이 뭐에 가까워져 가니? 2에 가까워져 가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볼까? x가 0의 왼쪽이죠.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y값은 쭉 올라가서 y값이 뭐에 가까워져 가니? 2에 가까워져 갑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써놓고 뒤에 뿔마가 없죠. 뿔마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로 다가갈 때 플러스 쪽에서 다가간 것과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간 게 서로 지금 다른 값이 나왔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반면 0이라고만 딱 써졌죠. 그때는 0뿔과 0마의 극한이 같은 값이 나온 걸 확인하고 이때는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했습니다. 극한값에 있어가지고 자 우극한 자극한이 같은 값일 때만 존재하는 값이 되고 다른 값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어진다는 거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12번이 정리가 되면서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채워보십시오. 자 답을 써보십시오.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극한이 자 지금까지 배운 그 어떤 단원보다 쉽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오늘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극한이 겁나게 애매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야. 자 그러니까 요 답을 쓰시면서 내가 극한에 대해서 올바르게 개념을 잡았는지 보시라고.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분명히 쌤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극한값은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구한다 그랬지. 근데 그렇게 우극한 자극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케이스가 뭐야? 뒤에가 다항함수일 때. 그때는 그냥 대입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 뒤에가 다항함수일 때. 그때는 그냥 대입만 하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6이다. 됐습니까?
분수함수인데 자 분수함수인데 분모가 0이 안 됐죠. 분모가 0이 안 되죠. 대입만 하면 되겠죠. 2분의 됐습니까? 자 얘는 뭐겠습니까? x가 4로 가는데 뒤에 x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7이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놓으셨을 때 자 이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자 오늘 극한의 초반부 문제 자 괜찮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극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극한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극한값을 계산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느낌이죠. 야 리미트 x가 어느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 그것의 극한값을 계산해봐 라고 딱 했을 때 이제 포인트를 자 요렇게 간다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 결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결과로 가보자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로 갔을 때 이 극한값 자체가 늘 이 극한값 자체가 우리가 대입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극한값 자체가 확실하게 대입해서 함수값과 같지 않은 다르게 조작을 해야 될 문제가 우리한테 던져질 거야. 그래서 이 극한값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극한값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이 되어지시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이 되어질 때 그때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고 발산이라는 건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다 무시하고 처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다가 x값 이거를 그냥 대입해 본다. 처음에 뭐라고? 처음에 그냥 대입해 본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값을 대입해 봐서 그게 확정형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오시면 그냥 그걸 갖다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대입했더니 그 형태가 부정형일 때 이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대입했을 때 이거 부정형이네? 라는 그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니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니? 이게 부정형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너네는 뭐 하면 되니? 그 부정형을 일단 머릿속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형은 어떤 게 부정형이냐? 봐봐. 내가 딱 대입을 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어진다거나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되어진다거나 되겠습니까?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이때는 값이 그때 다르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소분의 무한소. 되겠죠?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부정형입니다.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것도 부정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나왔을 때 약분 1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그때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니까 대입을 해봤는데 그 구조가 이런 꼴이면 그 대입해 놓은 걸 결과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의 조작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나 반면에 봐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아니 이거 다 무한대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무한대 분의 상수. 이거 0이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0분의 상수. 이때 상수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상수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런 건 확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답이 딱 정해진 거잖아. 저거 말고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하지만 이런 느낌은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봐. 자, 10초. 봤습니까? 자, 부정형 4개. 말해봐. 부정형 4개. 첫 번째 뭐야? 말 안 하냐? 첫 번째 부정형 뭐예요? 에서 첫 번째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 네, 계속 말해봐. 무한소분의 무한소. 다음. 그 다음. 이해됩니까?
그럼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저 부정형 4개를 어떻게 확정형으로 바꿀 거냐, 어떻게를 배우는 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이 단원의 그냥 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그럼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조금 집중 못했던 사람도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되겠지. 정말로 중요한 거 바로 시험 문제. 뭐? 이 부정형을, 이 4가지 형태의 부정형을 어떻게 확정형으로 바꾸겠냐고. 봐봐. 자,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싹 지우고 다시 또 물어볼 거야. 긴장해. 봐봐. 리미트. 잘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여기 3x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극한을 구하셔야 되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야, 극한값 구하고 싶어? 그럼 먼저 대입해봐. 그럼 대입을 먼저 해봅시다. 대입.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맞아 안 맞아? 대입을 해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다 나왔지. 그럼 저 답이 뭐냐고 말이야. 답이. 그러면 어떻게 푸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확정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자, 선생님이 물어볼 건 간단해. 나중에 좀 이따가 얘 물어볼 거야.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확정형으로 바꾸는 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저거 물어볼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첫 번째 문제 봐봐. 첫 번째 문제에서 분모의 최고차 항은 누구니? 누구야? x의 제곱이 가장 높은 차수지. 맞아 안 맞아? 저걸로 다 나누는 거야. 나눠봐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눠봐. 그럼 얼마가 돼?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 그 다음에 x분의 3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되어주죠. 됐어? 그리고 제차 다시 무한대를 찔러.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 플러스 무한대분의 2 플러스 무한대분의 3분의 무한대분의 3 플러스 무한대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확정형에서 배웠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다?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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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는 건 1분의 0. 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누세요.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무한대 찔러 넣으세요. 무한대 0, 0, 0 남는 건 얼마가 남습니까? 2가 됩니다.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답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보세요. 이건 이번에 가장 높은 건 1차죠. 이번에 1차로 나눕니다. 1 플러스 x분의 1분의 2x 플러스 x분의 3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를 찔러 넣으니까 무한대 이건 0이 되는 거 맞네? 근데 요만큼이고 무한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어집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있잖아. 우린 저것도 귀찮아. 뭐가 귀찮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것도 귀찮아. 그럼 답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면 돼. 딱 보자마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왔지?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 중에 누가 차수가 높은지를 봐. 분모가 차수가 높아? 그럼 무조건 0이야. 왜?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빨리 가니까.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극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방향과 속도. 분모가 더 속도가 빨리 가니까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야. 분모가 더 빨리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0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차수가 똑같을 때는요? 차수가 똑같을 때는 개수의 비가 답이 되는 거야. x제곱 앞에 1, x제곱 앞에 2. 똑같으니까 도착 지점에 밑에는 1이 도착하고 위에는 2가 도착하는 거지. 그래서 1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야. 그럼 누가 더 빨리 커져? 분자가 더 빨리 커지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은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을 풀으라고 했는데 잘 못 푼다. 그럼 이제 죽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0분의 무한소분의 무한소입니다. 요건 너무 쉽습니다. 요거는 봐봐. 요 구조물이 딱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된다는 것이지.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분모도 0되고 분자가 0되는 느낌. 봐봐. x마 1분의 x마 1 이러면 1로 가면 0되고 0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뭐가 돼? 약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려야 될 건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시키면 됩니다.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시키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인수분해해서 약분. 맞아 안 맞아? 근데 요게 가끔 무리식 버전으로 나올 때가 있어. 무리식 버전. 루트가 씌워진 버전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인수분해가 빨리 안 돼. 그럼 뭐 해보면 되겠니? 유리화를 해보면 됩니다. 자, 플러스 알파로 유리화. 알겠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있죠? 요거는 구조가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식 구조가 있습니다. 유리식 구조가 있고 하나는 무리식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식 구조는 무조건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별로 머릿속에 담을 것도 없어.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런 느낌 있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봐봐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x마 3 이렇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리식 버전이지. 그럼 유리화 하시라고 유리화. 그럼 뭔가 그 다음에 보일 거야. 자, 그 다음 유리식 구조면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 문제로 얘기할게. 다시 묶어낸다. 오케이?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는 요 부분 보이지? 0이 되는 요 부분 보이지? 이 부분을 통분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좀 이따 문제로 볼 거야. 됐냐? 자. 아직 집중을 꺼뜨리지 말고 그대로 오세요. 자, 보세요. 초반에 있는 문제는 이제 눈으로 풉니다. 17번부터 21번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풉니다. 자, 왜 눈으로 풉니까? 보세요. 왜 눈으로 푼다고 하냐고. 봐. 눈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럼 분모 뭐 돼? 0이지. 분자 뭐 돼? 0이지.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지.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뭐 하라 그랬어 우리가? 인수분해하라 그랬지. 그래서 딱 가서 눈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x 플러스 1값분의 위에 게 x 플러스 1값에 x 마이너스 1값이니까 딱 해서 약분시키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답이 얼마가 돼? 요렇게. 이해됩니까? 되죠? 그 밑에 5개 4개입니까? 답 채워봐. 자, 그대로 답 채워봅니다. 자, 답부터 채워보고 이 칠판을 봅니다. 먼저 답부터 써봐, 너네. 자, 니네가 올바른 답을 썼는지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쳐다봅니다. 자, 밑에 두 문제까지만 확인해봐. 이렇게 나왔니? 뭐하고 뭐? 마이너스 1과 3이 더불어 나왔어?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봐봐. 무리식 버전인데, 자, 선생님 유리화. 그러니까 유리화가 맞는데 유리화 하기 전에 혹시 이거 보이는 사람 있냐? 이거 봐봐. x마사는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이래. 루트 x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위에 게 루트 x 마이너스 2니까 얘하고 없어져서 4를 집어넣으니까 4분의 1이다. 자, 보여? 그죠? 밑에 있는 분모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분자꼴로.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저런 느낌으로 인수분해해서 가시면 되겠다. 됐나? 자, 이것도 봐봐요.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힘들지? 힘들잖아. 그래서 뭐 하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옆에다가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 x 가로 열고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를 딱 붙여서 유리화를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4 마이너스 4분의 x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어주므로 약분되고 0이 들어가니까 4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자, 21번 써봐. 자, 21번을 써봅니다. 자, 그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에 대한 수업도 이거보다 더 밑에서부터 기초적으로 수업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수업이 가장 낮은 레벨에서부터 끌어올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수업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첫 번째 유형은 부정형 중에 어떤 부정형을 해결한 겁니까? 채연, 부정형 중에 어떤 부정형이야? 무한소분의 무한소. 어이, 그렇죠.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부정형을 우리가 해결한 겁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 무엇을 한다? 뭘 한다? 뭐래? 뭐해? 그렇지. 인수분해를 한다. 근데 가끔 인수분해가 안 보이는 놈이 있다. 루트가 씌워진 거. 뭐 한다? 유리화한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나마 어려운 걸 해결했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쉽다는 얘기죠. 자, 요거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정말로
정말로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분모가 차수가 높네. 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0이죠. 0. 분모가 차수가 높으니까. 됩니까? 자, 요건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요? 그렇죠. 2분의 3이죠. 2분의 3. 제곱 차수가 똑같으니까 개수의 비. 자, 요거는 답이 얼마입니까?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요걸 만납니다. 봐요. 이거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를 만납니다. 그러면 요 문제는 보세요. 자, 이거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자,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환.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이거를 눈을 꽝 뜨고 봐. 이렇게 치환을 하면 봐봐. 그렇게 치환을 하면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달려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t는 뭘로 달려가겠습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달려가겠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극한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니까 마3t 마이너스 1분의 마2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렇게 바꿔넣었더니 깔끔하게 1차 개수의 비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답이 나와지시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냥 선생님 저 앞에서 개수의 비 부르면 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가끔 나한테 약간 저렇게 치환을 해서 가야 될 문제성이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는 치환을 좀 하자. 알겠죠? 오케이. 다음 여기 봐. 여기는 자 분모는 1차, 분자가 2차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대. 부호는 얘 따라가면 됩니다.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알겠냐? 자, 다음 부정형 잡으러 가자. 자, 보세요. 자, 말해보거라. 이 세 번째 부정형은 꼴 자체가 어떤 형태의 부정형이니? 어떤 형태의 부정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안 맞아?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기억나는 사람 있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부정형 중에 유리식으로 되어져 있는 버전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재고차항으로 묶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 봐라.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본. 자, 봐봐. x가 무한대를 딱 대입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숫자에는 쓴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식? 그럼 가장 높은 게 누구야? 얘? 묶어내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분의 3 x의 제곱분의 2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무한대를 찔러 넣으니까 무한대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 플러스 무한대분의 2가 되고 0이 되고 요것만 남았으니까 무한대가 답이 되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선생님 요걸 조금 더 빨리 푸는 야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뽀록 이것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그런 거 가르쳐 드리면 이런 거죠. 극한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방향과 속도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앞에 건 제곱의 무한대고 뒤에 건 그냥 무한대야. 누가 더 빨리 커지겠냐? 앞에 게 빨리 커지겠지. 그러니까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앞에 게 더 빨리 커지니까 플러스 무한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요런 느낌 괜찮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풀이 방법은 이거라고. 그 다음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의 무한대의 무리식 버전. 뭐 하라 그랬어? 뭐해? 유리화 하라 그랬죠.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유리화는 분모의 유리화만 알고 있잖아. 이제 분자의 유리화까지. 무슨 말이야? 얘가 밑에 얼마가 생략된 거야? 1. 그러니까 이걸 유리화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밑으로 내려오시고 위에 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띵띵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무한대를 꽝 하고 찔러 넣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무한대분의 위에가 뭐가 돼? 1밖에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그것도 있잖아. 조금 빨리 가는 분 보면 야 루트 안에 x의 제곱은 뭐요? 루트 바깥에서 x지. 근데 무한대를 찔러 넣으니까 x의 무한대 빼래. 그러니까 0 되겠지. 빨리 푸는 남은 저렇게 푼다는 얘기야.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답 내봐. 자, 칠판 보지 말고 먼저 답 써봐. 답 쓰고 칠판에 써진 거하고 비교해봐. 자, 답 써보고 비교해라.
자, 답 써놓고 비교해라. 자, 답 써놓고 비교해라. 자, 지금 니네 여기까지 왔냐? 여기 보세요. 유리화를 했더니 저 위에 있는 식이 여기까지 온 사람 잘한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봐보세요. 처음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무리식 버전을 유리화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중요한 건 뭐야? 분모와 분자의 차수지. 근데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루트 바깥에서 몇 차야? 1차지 1차. 그럼 이게 1차의 개수 여기 1 있으니까 1이 하나 있는 거죠. 1. 여기 1차 있고 개수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1 플러스 1. 그리고 얘의 개수는 얼마야? 10.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5. 이렇게 뽑아먹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답이 나오시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건 무슨 구조? 무슨 구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구조.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 유형입니다. 다음이죠. 자, 누가 말해봐라. 29번은 대입했더니 어떤 형태가 되냐? 뭐가 돼? 29번은 대입했더니 무슨 형태가 돼? 말해봐. 어떤 형태가 돼? 어떤 형태가 돼? 29번은? 무한대 곱하기 그렇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세 꼴이죠. 왜? 0분의 1은 무한대고 이거 통분하면 0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 맞아 안 맞아? 근데 아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요 뒷부분을 뭐 해라 그랬어 선생님이? 통분. 기억나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뭐가 되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약분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1만 남고 0을 대입하니까 답은 1. 이렇게 해서 답이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뒷부분 통분. 리미트 x가 3으로 가죠. x마 3분의 9 곱하기 x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죠. x마 3분의 9 곱하기 x분의 x마 3 x 플러스 3. 또 약분. 3 집어넣죠. 3분의 9 곱하기 6. 18.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정형을 다 배우셨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덩어리들을 다 배우신 거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배운 걸 반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배운 걸 반대로 써먹으면 된다고요. 봐봐. 아니, 선생님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에요. 근데 극한값이 3 나왔어요. 그러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되셔야 돼. 그래서 2를 딱 집어넣어. 그러니까 얼마가 돼? 2에 2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다. 따라서 b는 뭘로 바꿔? 마이너스 2a. 그리고 나서 얘를 밑줄 긋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마 2분의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 그랬더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마 2 값분의 a x마 2. 그랬더니 뭐만 남아? a만. 그것이 3이래. a가 3, b는 마이너스 6.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써봐. 자, 써보고 그 밑에 거 답 써봐. 나름대로 밑에 거 답을 써봅니다.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아, 그러니까 분모가 0에 가깝게 가면 분자도 0에 가깝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에 가깝게 가는 구조물에 의하여 되겠죠. 그 구조물에 의하여 A값과 B값의 관계가 나오고 B값과 A값의 관계를 다시 풀어놓고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하고 나니 A값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값을 잡아주면 되는 문제. 자, 밑에 문제도 보세요. 밑에 문제도 보세요. X가 1 집어넣으면
뭐야 0이 돼야 되는데 그죠? 분자가 0 되죠? 그럼 답도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0이 아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밑에 집어넣어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약분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A마 B는 0이다. 잘 봐라 이거. 자 따라서 B는 1마 A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위에 건 x마 1, 밑에 건 x의 제곱 플러스 ax. 자 b 대신에 1마 a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1로 갔었을 때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1, 1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1마 a. 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돼야 되니까 자 인수분해입니다. 임수분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마 1이니까 이거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자 이거 뭐야 이거 b 대신에 뭐 집어넣니? 자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죠. 1 여기 플러스 a네. 잘못 썼네.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b는 1 플러스 a.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뭐가 되는가 보자. 자 그래서 b는 1 플러스 a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1 플러스 a 됐죠? 그럼 얘가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으니까 인수분해가 x마 1 x 플러스 1 플러스 a 위에 건 x마 1 약분하고 1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a분의 1.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b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정리가 끝. 자 이해됩니까? 그죠?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웠다. 그지? 하지만 저 정도의 느낌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또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을 반대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약간 이제 이론적인 형태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단순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x가 지금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리미트 x가 1로 간다는 극한을 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다 붙이세요. 자 여기도 x가 1로 간다라고 붙이시고 오른쪽도 붙이세요. 자 이렇게 붙이시고 다항함수니까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마 3 1마 2마 1. 자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선생님 왼쪽도 마이너스 2 오른쪽도 마이너스 2 가운데 끼어있는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런 걸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이해하겠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으면 가운데 있는 극한값은 그 극한값을 사용해도 된다. 샌드위치 정리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봐봐. fx의 극한만 구하고 싶지.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x의 제곱 플러스 1을 나눠버리면 되잖아. 나눠버려. 그러면 얼마가 돼?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4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됩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붙이세요. 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를 붙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붙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붙이세요. 개수의 비례 4. 개수의 비례 4. 가운데 끼어있는 거 4.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1단원이 이런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한테 있어서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그렇게 막 어렵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됐니?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함수의 극한의 이론 1단원 이론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한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중에